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참 시끌시끌합니다. 리플 소송이 사실상 리플의 승소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산뜻하게 한 주를 마감하는가 했는데 역시나 이 돌발 변수, 예측 불가 상황은 언제나 들이닥치게 마련입니다. 한 주 동안 잘 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뉴욕 증시는 한 주 마지막 날 장날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인플레이션 상황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금리 인상이 어쩌면 7월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깔리면서 주간 단위로는 모두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연고점 돌파 테스트를 잘 진행하다가 한방 쥐어 터지면서 다시 3만 달러 초반으로 후퇴했고, 리플 소송 승소 소식에 하루 사이 85% 수준의 폭등을 확인했던 XRP 역시 10%대 급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급등 뒤 조정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흐름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 이 시장 외적인 요인에 한방 얻어맞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다소 좀 짜증이 느껴지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막판에 시장을 흔든 요인은 미국에서 등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작전을 위해서 예비군 3,000명 동원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안긴 겁니다. 유럽에서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요즘 여차하면 이게 또 새로운 전쟁 리스크 확산으로 번지지 않을까, 그런 불안 요인 재료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소송 리스크 해소로 갑자기 폭등을 해버리면서 지금이 매도 타이밍인지 홀딩 타이밍인지 이런 부분을 놓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개개인의 투자 전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은 없는 이슈인데, 리플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이슈적인 상황을 놓고 바라본다라면 나름의 전략적인 교집합 포인트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7월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리플과 관련한 이슈 포인트 뭐가 남아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면 7월 말에 하나가 있긴 합니다. 하루 인베스트 사태가 정말이지 간단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투자자 손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고, 검찰도 이미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상황입니다. 과연 투자자 피해 문제는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지 참 답답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라보고 있자라면 크립토 커스터디 참 어려운 부분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높은 이자율 생각해서 특정 업체에 맡기자니 불안감이 생길 법한 상황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벌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중앙화 거래소에 놔두자니 FTX 사태 같은 일 또 벌어질까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셀프 커스터디나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립토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지는 개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XRP 중장기 홀더분들은 콜드 월렛 진지하게 검토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에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디센트에서 ERC20 이더리움 기반 전용 카드 지갑을 출시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지금 특별 할인 기간이라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장기 대응을 하면서 자산 관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콜드월렛이든 탈중앙화 거래소든 아니면 다른 뭐가 됐든 더 이상 선택의 이슈는 아닌 만큼 충분히 공부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인플레이션 호재, 실적 호재 등이 겹치면서 잘 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주간 전체를 펼쳐놓고 바라보면 나흘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혼조세로 돌아선 것에 해당합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금리 인상 종료 시그널로 해석이 되면서 어쩌면 7월 FOMC 금리 인상이 이번 사이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렸고, 대형 은행들의 실적 호조까지 더해지면서 주간 단위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증시가 살짝 겁을 먹게 만든 요인을 꼽아보자라면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예비군 긴급 소집 명령이 눈에 띕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명분을 제시하며 예비군을 3,000명까지 동원해서 유럽에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사령부의 책임 지역 안팎에서 대서양 작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현역 군인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결정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을 키운다라는 명분 자체는 그럴싸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 최근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예비군 파병 이슈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다 보니까 대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이게 또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는 늘상 그랬듯이 시장을 눌러버릴 수 있는 이슈여서 조금은 더 짜증감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다시금 연고점 돌파 테스트에 나섰던 비트코인에도 힘이 좀 빠진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3만 달러까지 일시 반납하다가 그래도 다시 3만 달러 초반으로 올라서면서 횡보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빠진 56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살짝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50% 위에서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3만 1000달러 저항선 위에서 무너져 내린 걸 보면 곰세력이 여전히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동평균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황소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RSI가 약세 다이버전스를 형성하고 있어서 강세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은 3244달러 부근에 자리한 20일 지수 이동평균인데 여기서 반등할 경우에 32,400달러를 거쳐서 잠재적으로 4만 달러 랠리로 가는 길이 열릴 수가 있다. 하지만 이 밑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는 다시금 가격이 29,50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3800달러 위에서 유지를 해준다라면 모든 게 괜찮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방 압력이 증가할 수 있는데 추가로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자라면 알트코인이 계속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3800달러 밑에서는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이 추가 후퇴를 하며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때 알트 랠리가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익명의 분석가 알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요 구간은 29,000달러에서 31,000달러 범위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집중 매수한 구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직은 완전한 돌파를 기대해서는 안 되고 당분간은 저항 라인을 확인하다가 이게 지지 라인으로 결국에는 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핵심적인 호재성 재료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블랙록 등 월가의 대형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돈 벌어 먹겠다라고 완전 제대로 작정을 한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리플 소송에서 리플이 사실상 승기를 쥐게 되면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조금 더 선명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는 이 두 가지를 짬뽕시켜서 크립토 윈터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아스트로넛 캐피털의 CIO 매튜 딥은 규제 환경이 변하고 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우리도 할 수 있는 말을 전문가 전망이랍시고 로이터에 제시를 했고, 호주의 증권사 페퍼스톤의 한 애널리스트도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과 더불어서 리플 판결 이슈까지 긍정적으로 나오며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건 시장의 상승세, 추진력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시 이런 하나마나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전문가 전망이랍시고 제시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제 남은 건 호재가 제대로 적용되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상황은 참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 SEC는 블랙록과 바네크, 인베스코, 갤럭시 디지털, 피델리티, 위스덤 트리 등이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에 대해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토와 21쉐어스에 대해서는 이미 이 절차까지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는데 어쩌면 연말 연초를 지나는 그 어느 시점에 덜컥 승인이 나버리는 건 아닐까 그런 기대감이 자동빵으로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인물 바로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입니다. 이 양반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한 금융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금융 대기업들의 사명에 부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민주화할 책임이 있다라고 믿는다. 전 세계적으로 ETF의 역할은 투자를 변화시키고 있다. 비트코인은 국제적인 자산으로 어떤 단일 통화도 능가하게 될 것이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블랙록의 이름이 붙을 경우에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것 때문에 규제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 이런 멘트까지 더해버렸습니다. 불과 6년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돈 세탁의 인덱스라고 폄하를 했던 월가의 거물이 이렇게 비트코인 인덱스 펀드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난리 법석을 피우면서 드라마틱하게 입장이 변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이 변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리플 XRP는 시장 전반의 약세 흐름과 맞물리면서 0.7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려 85% 수준의 폭등을 진행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빠지는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 소송 판결이 나온 뒤에 XRP가 85% 폭등을 했을 때 XRP 1일 거래량이 원래 하루에 6억 달러 수준에서 112억 달러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심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JP모건의 반응도 꽤 재미집니다. JP모건은 이번 리플 소송 판결은 암호화폐 업계의 승리이고 이정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리플 판결은 증권 여부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한다. 대규모 자본풀은 불명확한 규제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꺼려했고 이로 인해서 시장 가치 평가가 둔화됐다. 이 같은 추세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규제가 강화되면서 더 가속화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리플 판결은 그래서 업계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증권 관련 법적 명확성과 방어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다만 SEC가 항소할 가능성과 앞으로 유사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전쟁의 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JP모건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은 이 월가의 초대형 거물 기관은 2021년 11월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리플이 SEC 소송에서 이길 수 있고 코인베이스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다시 이루어진다라면 XRP는 상당한 채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다름 아닌 JP모건이 밝혔던 내용입니다. 당시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서 XRP는 리플 네트워크의 거래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설계가 됐는데 신속한 지불과 거래 수수료 감소가 주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스위프트와의 비교가 재밌는데 전통적인 송금은 비용이 많이 들고 송금까지 최대 5일이 걸릴 수 있지만 리플의 XRP를 사용한 거래는 3에서 5초 만에 거래를 완료할 수 있고 수수료는 0.0001 XRP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 바라보고 있으면 이미 게임은 진작에 끝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리플의 비전과 관련해서는 이제부터는 각자의 판단의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JP모건의 분석 연장선에서 7월에 남아있는 리플과 관련된 핵심 이슈는 단연 페드나우 출시입니다. 정확히 7월 20일에 미국 연준의 페드나우가 출시가 됩니다. 페드나우와 리플의 직간접적인 관련성은 이미 여러 차례 짚어봤는데 가장 1차원적인 핵심은 연준의 결제 혁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페드나우의 기술력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란테와 피나스트라는 프리미어 페드나우 프로바이더로 표현될 정도로 연준의 결제 혁신 기술과 관련해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술 파트너 기업들입니다. 리플렛 위에서 놀고 있는 기업들의 기술력으로 연준이 결제 혁신을 단행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게 7월 20일에 공식 출시, 이건 CBDC를 향한 길목의 초입에 들어섰다라는 의미, 이 정도만 정리를 해도 의미 해석거리들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7월 20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